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2026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등 임용 25개년 기출분석을 원포인트로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악의 교육과정 1위 주제는 바로 음악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음악 강론에서 전통음악 파트 1위 주제는 바로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바로바로 장단입니다. 장단은 2001, 2003, 2009, 2010, 11, 12, 14, 16, 18, 20, 21, 22, 24학년도까지 무려 13회 출제가 되었고 바로 작년만 출제가 안 되었지 거의 연속해서 출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 주제입니다. 관련 개념도 정말 많은데요. 기출에서 나온 것을 위주로 귀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출에서 나온 것은 이제 장구 연주법과 그 다음에 박, 소박, 기본박, 장단, 긴자진 형식, 시조장단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더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더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25개년 기출분석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구채 같은 경우에 크게 장구 연주에 사용되는 채가 궁굴채와 열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근데 궁굴채는 어디를 연주할 때 사용하고 열채는 어디를 연주할 때 사용되는지 좀 비교해서 서술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구 연주법입니다. 장구 연주법 같은 경우에는 구음 쓰기가 2018과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음표 표기보다는 부호, 구음, 명칭, 연주법 이 부분을 좀 더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구음이 많이 나왔던 만큼 명칭과 연주법도 서술하는 형태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주법을 제가 왜 서술하는 데까지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리코더나 소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단소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저는 연주법은 수평적으로 발문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코더에서 연주법이 나왔으면 단소와 소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장구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법을 서술하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이 부호뿐만 아니라 조금 세부적인 장단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부호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연주법을 서술하는 수준까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주장구와 풍물장구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기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장구는 정악장구라고도 하고 반주를 할 때 사용을 하죠. 다만 풍물장구는 직접 연주를 할 때 사용합니다. 반주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편은 손으로, 채편은 변축을 주로 연주를 하고 풍물장구는 크게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북편은 궁굴채로, 채편은 복판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놓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구가 반주를 위해 사용될 때와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를 연주할 때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장구의 어떤 사용법, 연주법, 놓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박, 소박, 기본박은 2010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잘 아는 이 기본박, 소박, 박 이런 부분 용어 부분이 나오기보다는 이것을 뭔가 해석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거나 혹은 뭔가 말붙임새를 좀 잘못 만들거나 혹은 이 토리를 고려했을 때 이 토리에서 사용되면 안 되는 어떤 가락 음이 사용되었을 때 이것들을 지적하는 형태로 그것의 위치를 뭔가 가리키는 형태로 박, 소박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이제 우리가 단과 마디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의 위치를 표현하듯이 박과 소박을 가지고 몇 번째 박에 몇 번째 소박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박과 소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스포를 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문항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단의 종류가 있는데 세마치, 자진몰이, 국거리, 중중몰이와 같이 대표적인 장단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세마치는 2회, 자진몰이 4회, 국거리 5회, 중중몰이 3회 이렇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주로 장단을 직접 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음 쓰기, 악곡에 어울리는 장단 알기 사실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몇 소박 몇 박인지 새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이걸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막 말터디 할 때도 그냥 무릎으로 대충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려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면 은근 헷갈립니다. 여러분 안 헷갈리실 것 같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꼭 제 말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는형과 맺는형으로도 또 구분이 되는데 다는형과 맺는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그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다음에 긴자진 형식과 장단도 마찬가지로 2회 출제가 되었는데 강강술래와 쾌지나 칭칭난해가 대표적이죠. 강강술래나 쾌지나 칭칭난해나 둘 다 자진몰이 장단으로 향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전이 중중몰이였고 그 전이 국거리였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시조장단인데 시조장단이 2020학년도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세마치, 중중몰이, 자진몰이, 국거리에 해당하는 장단은 아니지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좀 구체적이게 오팔박 혼합 장단에 대해서 서술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조금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은 출제가 반복됨에 따라서 그 깊이가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좀 장단과 스치기만이라도 해도 그 주제 소재 내용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일하게 예체능 편에서 35에서 42쪽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된 부분은 없어요. 같이 보시면 장단을 그리라는 문제 당연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악곡 보고 어울리는 장단 알기는 기본에 장단과 관련해 아까 긴자진 형식도 2회 출제가 되었죠. 어떤 장단에서 어떤 장단으로 변화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개념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박, 소박, 기본박, 강세와 같은 기본 개념도 꼭 정리하시고 장단은 특히 이제 다른 파트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10학년도엔 산조와 치타, 2020학년도엔 시조장단, 2021학년도엔 타령장단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제에서도 학습하다가 장단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체크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음쓰기도 2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2018학년도와 다르게 2022학년도에서는 A 악곡에 없는 B 악곡에만 있는 장구타법의 구음쓰기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장단은 난이도가 좀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미 출제된 장단이 다시 반복되어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장단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단은 좀 넓고 깊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1학년도에서는 풍년가, 국거리 장단, 직접 가로 정간 사용해서 부호로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2003학년도에서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단, 나물노래, 자지몰이 장단 쓰는 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와 이거 뭐 다 줬죠. 메롱이 소리, 메롱이 소리, 중중몰이 장단 맞죠? 다음에 뭐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가는 중중몰이, 나는 자지몰이 장단인데 기본박 12박 아니죠. 기본박 4박이고 덩보다 덕의 강세 절대 아니고요. 강강술래는 중중에서 자지몰이 장단 순서 맞죠? 변형시킬 수 없지 않고요. 수업에서 활용할 땐 당연히 변형 가능하고 산조와 치타 연주에서 가와나 장단을 감상한다라고 했는데 산조는 아주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서 중몰이, 중중몰이 거쳐서 빠른 장단인 자진몰이, 휘몰이, 단몰이로 끝나요. 그래서 산조에서는 중중몰이와 자진몰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치타는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감상하도록 지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세타령은 중중몰이 장단 맞죠? 11학년도에 아리랑인데요. 아리랑 세마치 장단 맞습니다. 그리고 모 씹는 소리 나와 있는데 중중몰이 장단 아니고 언몰이 장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 이거 언몰이 장단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암기가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 씹는 소리가 언몰이 장단인 것까지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학년도 쾌지나 칭칭난에 대놓고 줬는데요. 국거리에서 자진몰이로 바꿔치면 한배 개념 이해하도록 한다. 맞죠? 그 다음에 14학년도에서 개구리 소리 나왔는데 나악곡의 적절한 반주장단 완성하되 새 표시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거리 장단 사용해서 반주하기 때문에 국거리 장단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는형과 맺는형 어떤 특정 부분을 지금 지정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다시 출제가 된다면 다는형이든 맺는형이든 좀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악곡에다가 뭐 A든 B든 표시를 주겠죠. 16학년도에는 닐리리아 인데요. 이게 문제화되진 않았지만 이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지문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둘 다 맞죠?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서 제제곡 2의 기본 장단에 맞는 장구 장단에 구음을 쓰라고 했습니다. 고사리 곡자는 자지몰이 장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지몰이 장단에 구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부호로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A에 해당하는 것을 연주법을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창이 5팔박 장단 나와 있는데 468박에 공통된 장단 치는 방법 서술하는 거 나오죠? 네, 왼손으로 무릎 친다. 마찬가지로 뭐 꼭 이 무릎 장단 말고도 정말 덩, 덕, 쿵, 더러러러, 기덕 연주 방법 서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학년도에 천년만세, 타령장단, 양청도들이 장단 이런 부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22학년도에서는 제제곡 A와 B의 기본 장단 비교해서 B에만 나오는 거 쓰라고 했는데 A는 도라지, 타령, 세마치 장단, B는 닐리리아, 국거리 장단이죠. 기덕과 더러러러 이 두 가지인데 구음 쓰라고 했습니다.
부호수라고 할 수도 있고 연주법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학년도에서는 개구리 소리 국거리 장난인데 네, 연주법 쓰는 거 나왔죠. 이렇게 모아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이제 연주법 쓰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난의 주제가 정말 반복돼서 나오는 발문 형태도 있지만 이게 좀 심화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한번 나왔던 장난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반복해서 기출에서 나오는 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완전 변화구를 줘서 아예 새로운 뭐 타령장단 같이 아예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장단은 폭넓고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기출에서 나오고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함께 풀면 좋은 인구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리패키지 1부에서 1회와 2회, 그 다음에 2부에서 5회, 신규에서 1회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점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장단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심화될 수 있는지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미리 예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음악에서 교육과정, 음악 요소 하나 봤고요. 오늘 강론에서 전통 음악 중에 장단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강론을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서양악곡이죠. 서양악곡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 묶어서 한꺼번에 볼 거예요. 서양악곡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